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자신의 꿈도 자신의 인생도 전부 뒤로 밀어가면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 남편은 늘 말했죠.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죽으면 다 보상해 줄게. 그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전 재산은 전처 자식에게 상속한다. 아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유언장이 어디서 작성됐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이 입원해 있던 그 병실에서, 아내가 매일 병원에 도시락 싸들고 오던 그 병실에서 아내 몰래 전처 자식들이 공증인을 불러다가 몰래 서명을 받아낸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가족에게 어떤 결말이 찾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실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편의상 수진 씨라고 부를게요. 수진 씨가 처음 현우 씨를 만난 건 40이 막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였어요. 전처와 사이에 아이도 2명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진 씨는 현우 씨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의 현우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진아, 나 전처한테 많이 상처받았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진 씨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언니가 제일 세게 말렸죠. 야, 이혼남이잖아. 애도 둘씩이나 있고. 너 나이도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이야? 언니, 나는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애가 있든 없든 과거가 있든 없든 사람 자체가 좋다고. 수진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하지만 수진 씨는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 씨 전처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엔 얼굴 보고 용돈도 챙겨주고, 수진 씨는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 친구처럼 생각해줘도 돼. 근데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현우 씨가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은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당뇨는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 먹고 식단 조절하고. 그렇긴 한데 이미 합병증이 좀 진행이 됐대. 발에 감각도 없고 눈도 침침하다고 하더라.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 씨의 진짜 간병이 시작된 건, 합병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현우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어요. 발에 욕창이 생겨서 발가락 1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해야 했고요. 수진 씨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을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또 말했죠. 수진아, 요양보호사 쓰면 안 돼?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해. 내 남편인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때 수진 씨는 몰랐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우 씨 혈당부터 체크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 조절하고 너무 낮으면 당분 보충해줘야 했어요. 식사는 당뇨식으로 일일이 칼로리 계산해서 만들어야 했고, 투석은 일주일에 3번 병원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데려오고, 목욕은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했고, 밤에는 저혈당이 올까봐 2~3시간마다 깨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왔어요. 수진 씨가 나중에 지인에게 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있잖아, 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어. 행복하다는 느낌은 진작에 없어졌고, 그냥 오늘도 그이가 아무 탈 없이 자면 다행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도 남편이 고맙다고 하잖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 고맙다고 해. 근데 있잖아, 그 말도 처음엔 위로가 됐는데 10년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말처럼 안 들려. 그냥 소리처럼 들려. 현우 씨는 수진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 아픈 게 잘못이야? 내가 죽으면 당신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집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말이 수진 씨에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중에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그렇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 또래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세계는 현우 씨의 병실과 집 사이로 좁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큰딸 지영 씨, 아들 준서 씨. 둘 다 이미 성인이 됐고 나름대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현우 씨 병실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니까 자식들이 찾아오는 거겠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도시락도 더 싸갔어요. 전처 자식들 것까지. 지영 씨, 준서 씨, 밥은 먹었어요? 제가 좀 더 싸왔으니까 같이 먹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싸늘했어요. 그 반응이. 하지만 수진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원래 나한테 좀 어색한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얼마 후 현우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수진 씨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에는 복도 의자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사이에 전처 자식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현우 씨가 일반 병실에 있던 시기 수진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 사러 나간 30분, 화장실 간 10분,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지영 씨와 준서 씨가 공증인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어요.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현우 씨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약에 취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게 자신의 의지였는지.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 재산은 전처와의 자녀인 정지영, 정준서에게 상속한다. 아내 수진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이후로도 수진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오늘도 힘들었지? 당신은 어때? 밥은 좀 넘어갔어? 응. 당신이 싸운 거라 맛있게 먹었어. 평범한 대화. 아무것도 모르는 대화. 수진 씨는 그 유언장이 작성된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 곁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현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했습니다. 부고 연락, 장례식장 섭외, 문상객 맞이하기, 음식 준비. 전처 자식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수진 씨에게 냉담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수진 씨는 다들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는 그 순간 수진 씨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 재산은 정지영, 정준서에게. 수진 씨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지영 씨와 준서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이후 수진 씨 언니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모가 드러났어요. 전처 자식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픈 틈을 타 철저히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공증인의 방문 기록을 추적해보니 수진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병원에 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지영 씨에게 따졌습니다. 너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가 10년을 내 아버지 뒷바라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영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고.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판단력이 제대로 있을 때 쓴 거 맞아?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공증은 합법적으로 됐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준서 씨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처 자식들이 현우 씨 입원 전부터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도 조회하고 금융 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움직인 거예요. 오랫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아버지가 중해지자마자 나타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수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구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언니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펑펑 울거나 화를 내거나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냥 체념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주변에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소송해. 유언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 남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거라면 무효가 될 수 있대. 유류분이라고 배우자한테는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이 있어. 그거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배우자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전 재산을 자녀에게만 준다고 해도 배우자의 유류분만큼은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남편분 병세를 감안하면 유언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수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냥 싸울 힘이 없어요. 10년을 버텼는데 이제 법정까지 가서 또 싸워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 얼굴 또 봐야 하고 증거 끌어모으고 몇 년을 또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수진 씨, 제 인생 더 이상 거기에 쏟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는 결국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그 집. 짐을 챙기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물건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10년을 남편 수발에 쏟다 보니 자기 것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누워 있었다고.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때? 모르겠어, 언니. 슬퍼? 슬프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해방된 느낌도 들어. 그게 더 무서워.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해방됐다고 느끼는 게 나쁜 사람인 건가?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수진아. 언니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해요. 10년 만에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매일 걷는 것부터. 오래된 취미였던 그림도 다시 꺼냈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일 다시 시작할 것 같아. 진짜? 뭐 할 건데? 예전에 요리 좋아했잖아. 간병하면서 환자식 만드는 것도 나름 공부가 많이 됐어서. 실버 도시락 사업 한번 해보려고. 수진아. 왜?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남 간병하다 뺨 맞고 이제 또 간병 관련 일을 하겠다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뺨 맞은 건 그 인간들한테 맞은 거고. 환자 어르신들은 죄 없잖아. 나는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수진 씨는 지금 작은 실버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2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꽤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영 씨와 준서 씨는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재산을 두고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둘이 크게 싸웠고 지금은 거의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해요. 세상 일이 참 묘하죠.
수진 씨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간호가 제가 아니었어. 근데 나를 잃어버린 건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 수진 씨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의 수진 씨와 지금의 수진 씨는 다르다고. 예전엔 항상 뭔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대요. 불안하고 피곤하고 어딘가 쫓기는 것 같은 얼굴.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 때도 있겠지만 눈빛이 달라졌다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라고. 수진 씨가 어느 날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가 웬 말이냐 싶지만 수진 씨는 원래 손편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0년 간병 동안 그것도 잊고 살았던 거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내가 10년 동안 그 사람을 돌본 건 분명히 내 선택이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잘하면, 내가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알아줄 거라고. 보상해 줄 거라고. 근데 있잖아 언니,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더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상대방의 몫이야. 나는 그걸 통제할 수 없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나였는데. 나를 돌보는 것.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욕하는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영 씨와 준서 씨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버지가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유언장을 만들어낸 것,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워버린 것.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걸 더 오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 사람이 나아지면 그때 나도 쉬어야지. 이게 끝나면 그때 내 꿈도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은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나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다 흐릿해지는 겁니다. 수진 씨가 남편이 떠난 후 해방감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이 다시 숨을 쉬려는 신호였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사랑은 희생이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희생이 사랑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소진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잃고 상대방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수진 씨 이야기의 결말이 재판에서 이기고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더 극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통쾌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의 결말이 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수진 씨. 그게 더 수진 씨다운 결말 같아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지영 씨와 준서 씨에게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우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수진 씨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몇 번째 순위에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계속 자신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함께 챙겨주세요. 수진 씨가 편지에 썼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비슷한 실화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